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793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793일이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오늘 확 다 읽어버리고 내일부터 확 다 읽어 기브앤테이크를 다른 책을 나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 360페이지예요. 역행자 이제 마무리가 다 돼가고 있어요. 네. 어, 볼게요. 360페이지 보면은 네. 두 번째, 변기 뚫어주기 출장 서비스. 변기를 뚫어주는 거예요. 이 아이템은 변기 뚫는 도구만 있으면 된다. 계산을 해보자. 당신이 강남에 살고 있다면 잠재 고객만 50만 명이다. 지난 1년간 당신 집의 변기가 막힌 적은 없었나? 가정집도 대개 1년에 한두 번은 막힌다. 수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쓰는 상가라면 말할 것도 없다. 반면에 변기 뚫는 일은 거의 모든 사람이 아주 꺼리는 일이다. 대략 계산해봐도 매일 1,500명 가까운 강남 사람은 변기 막힘으로 고생한다. 이 중에서 본인 손으로는 죽어도 변기를 뚫기 싫고 남이 대신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해볼 사람은 얼마나 될까? 아주 보수적으로 100분의 1이라고 계산하면 하루 15명은 당신에게 전화할 것이다. 건당 2, 3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역시나 해볼 만한 무자본 창업이다. 이후 확장할 수 있는 아이템은 셀 수 없이 많다. 어떤 이는 당신은 너무 낙관적으로 계산했다. 내 생각엔 강남구에서 하루에 3건 이상 의뢰가 들어오지 않았을 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비즈니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임이다. 당신 말이 맞았다면 서울에 있는 모든 구를 잡으면 되지 않는가. 서울에 25개의 구가 있으니 하루 75번 전화가 온다는 뜻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서울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도시가 많지 않다. 대중교통으로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 스쿠터를 탄다면 더욱 좋다. 만약 당신이 차량을 이용한다면 출장 거리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방법도 있다. 무엇보다 내가 보기에 하루 3건밖에 의뢰가 오지 않는다면 마케팅 부족이다. 앞에서 따져봤듯이 막힌 변기 막힘이라는 현상은 어디서나 늘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블로그 마케팅을 포함해서 여러 온라인 마케팅을 공부해서 최적화하면 해결될 일이다. 블로그 그 마케팅을 포함해서 여러 온라인 마케팅 최적화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계속 자청님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 사람들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사람들이 불편해서 해결하기 불편해하는 것들. 여러 방면에서 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데 그 아이디어를 같이 보고 같이 이제 뭐 따라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어, 이런 또 부분들이 또 있고요. 또 볼게요. 세 번째, 잠긴 문을 열어주는 서비스. 잠긴 문을 열어주는 서비스. 앞의 경우들과 비슷하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디선가 문이 잠겨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만 이 아이템이 앞의 경우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거의 모든 동네에 이미 관련 업체가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업소, 철물점이나 열쇠 업체 주인들은 블로그 마케팅을 거의 하지 않고 네이버 지도 등록도 무성의하게 해놓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만 해결된다면. 그러니까 흔하게는 있어도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놓지 않으면 온라인에서 먼저 요새는 온라인 세상이라 모든 것들이 네이버나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검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오래되신 이런 분들은 해놓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온라인에다가 광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광고를 하면 훨씬 더 나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하루 수십 통의 전화가 오게 만들 수 있다. 하루에 20개씩 문을 따준다면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 역시나 당신은 반박하고 싶을 것이다. 열쇠 기술은 어떻게 배우죠?
문이 간단히 안 열리면 어쩔 건가요? 내가 앞에서 친척 동생의 휴대전화 가게를 예로 든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 동생도 원래는 월 400만 원 정도 벌었지만 내가 블로그 마케팅을 도와주고 나서 6개월 만에 월 4천만 원씩 벌게 됐다. 잠긴 문 열어주기 사업 역시 블로그 마케팅, 네이버 지도 상위 노출 동안 신경 써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이상한 마케팅에 유튜브에서 참조를 하시래요. 네이버 지도에 등록할 때는 자세한 설명을 넣고 사진을 첨부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앞서 설명한 대로 거의 모든 동네를 블로그로 잡아내야 한다. 자양동 문잠김, 청담동 열쇠 가게, 압구정 열쇠 잃어버림 같은 식으로 말이다. 근데 뭐 하겠다고 마음을 두면 문제는 열쇠 기술 부분이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해서 나한테 연락 오게는 하지만 열쇠 기술 부분인데 나라면 목돈을 어느 정도 모아서 열쇠 업체를 찾아갈 것 같다. 열쇠집 사장님에게 이렇게 제안한다. 사장님, 열쇠 기술을 속성으로 배우고 싶습니다. 일주일만 따라다니면서 배울 수 있을까요? 방해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대신 수업료로 500만 원 드릴게요. 저는 동네에서 차릴 게 아니라 100km 떨어진 곳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안을 거절할 사장님은 거의 없다. 500만 원 준다는데 누가 거절하겠어요. 그쵸? 열쇠 따는 기술은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기술이다. 나쁜 짓에 쓰려는 게 아니라 창업을 위해 배우려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어필한다면 기술을 알려줄 것이다. 왜 이 기술을 배우고 싶은지 A4 용지에 글을 써서 제출해라. 안 될 것 같다고? 그럼 20군데를 찾아가 보아라. 그러면 최소한 한두 곳은 기술을 알려줄 것이다. 세상에 안 되는 일은 없다. 머리가 안 따라줄 뿐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안 되는 일은 없다는 거죠. 내가 안 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뇌 최적화에 신경 써라. 유전자의 오작동과 자의식 해체를 기억하라. 자의식 해체하는 것을 기억해라라는 거예요. 또 볼게요. 네 번째, 쓰레기 처리 대행성. 진짜 내가 돈을 벌려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 해서든 네, 찾아야 한다는 거죠.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쓰레기 처리 대행 서비스. 이건 최근에 발견한 아이템이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얼마 전 양평 어느 시골 마을로 이사했다. 50대 이상의 은퇴자들이 살고 있는 전원주택이 많은 동네다. 나는 이사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쓰레기를 바깥에 내놓았는데 이상하게도 2주일이 넘도록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았다. 아니, 내가 분리수거를 잘못해서 쓰레기차가 안 가져갔나? 이상해서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의외의 답이 쏟아 돌아왔다. 아, 쓰레기차는 오지 않습니다. 이 동네는 서울이랑 달라요. 재활용품이랑 쓰레기 버리는 곳은 1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차 타고 가셔야 합니다. 일주일 동안 재활용품과 쓰레기를 모아두셨다가 목요일 오후에 차에 싣고 가서 버리셔야 해요. 아, 이런 데도 있구나. 우리는 바로바로 그냥 바로 아파트 밑에다 갖다 바로 버리는데, 그쵸? 세상에 이렇게 불편할 수가 있을까? 심지어 차로 쓰레기를 날라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 집을 청소해 주시는 청소 아주머니가 대신 해줄 수도 없는 일이었다. 나는 부동산에 대행 업체가 없느냐고 물었다. 그런 건 없다고 했다. 아니, 이런 기회가. 가평과 양평, 남양주에는 고급 주택단지가 셀 수 없이 많다. 대도시에서 은퇴한 부자들이, 이 자청님은 제가 볼 때는 돈 버는데 아주 그냥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조금만, 여기서 아이디어가, 돈 버는 그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대도시에서 은퇴한 부자들이 서울 외곽에 큰 저택을 지어 여유롭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돈은 많은데 쓸 곳이 없다. 그래서 귀찮은 걸 해결하는 데 돈을 쓴다. 단지들이 많으므로 나 같은 불편함을 겪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이는 앞서 말한 온라인 마케팅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다.
일단 전단을 만들어라. 온라인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단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쓰레기 분리수거 해 드립니다. 라는 주제로 광고 전단을 만든다. 그리고 서울 외곽 고급 주택 단지를 돌면서 전단을 뿌린다. 고급 주택은 차고 넘친다. 양평을 끼고 가평, 남양주, 이천, 여주, 하남 등 무안에 가깝다. 5천 채를 좋게 넘을 것이다. 전단을 돌리면 적어도 200에서 300곳에서 연락이 올 것이다. 만약 연락이 거의 없다면 전단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디자인과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 신뢰할 만한 업체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나 당신의 프로필 사진, 직업 사진, 작업 사진, 이력 등을 첨부해서 신뢰도를 높여도 좋다. 전단이 잘 노출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다른 곳에서도 게시해 본다. 당신이 은퇴한 사람이고 전단을 받았다면 어떤 의문이 드는가? 도둑 아닌가? 페이커 컴퍼니 아닌가 등등 많은 의심이 들 것이다. 의심을 없애줄 사진이나 활발히 운영되는 블로그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면 된다. 뭐 무엇을 하든 돈을 버는데 아주 그냥 최적화가 되는 아이디어들이 그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연락이 온 200에서 300여 곳에서 100여 곳을 추려내라. 동선이 비효율적이거나 너무 먼 곳은 뺀다. 그리고 특정 주택단지에서 유난히 많이 신청했다면 그곳을 집중 공략한다. 가격은 일주일에 1회 2만 원으로 책정한다. 한 달이면 4회니까 100곳의 쓰레기를 버려준다면 월 800만 원을 벌어들일 수 있다. 그리고 서비스가 좋다면 한 번 이용한 거주자들이 입소문을 낼 것이다. 외곽 주택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어서 소문이 매우 빠르게 퍼진다. 거의 모든 고급 주택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을 테니까 업체 홍보가 순식간에 이루어질 것이다. 또 볼게요.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다. 운이 좋다면 지자체나 건설사와 협약을 맺어서 지정 대행 업체가 될 수도 있다. 현대는 노동의 종말이 발음이 안 돼. 예고된 시대다. 갈수록 부유한 은퇴자들은 많아질 것이고 예전처럼 자녀들과 대가족을 이루고 도심에 살지도 않으니 도시 외곽에 거주하는 은퇴자 인구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초반 경쟁에서 빨리 1등 업체가 되기만 한다면 이 분야의 1등 브랜드로 성장할 수도 있다. 개인 사업체를 넘어 번듯한 중견 기업이 될 수도 있다. 현재의 대기업들 역시 초기에는 이런 작은 사업체로 시작했음을 잊지 마라. 자, 이제 당신의 반박을 들어보자. 어떻게 해서든 문제가 있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읽을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젊은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또 볼게요. 전 지역의 수거일이 특정 요일로 정해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아파트도 단지별로 수거 요일이 다르다. 쓰레기 수거 업체나, 그러니까 하기 전에 안 되면 어떡할지 안 될 걸 찾는 거죠. 차가 엄청 많아야 될걸요. 그렇죠? 여기도 돌고 저기도 돌고 요일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이제 수거율이 다 똑같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이제 안 될 일을 찾는 거죠. 보통 하기 싫으면 안 될 일을 찾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 쓰레기 수거 업체나 재활용 업체도 한정된 차량과 인원으로 전체를 커버해야 하므로 반드시 요일을 나눠서 수거할 것이다. 특정 요일에 치우쳐 있더라도 수거 요일이 다른 여러 단지를 조합해서 운영하면 그만이다. 동선이 약간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수거업체 역시 최적의 동선을 고려해서 수거할 테니 당신이 커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길어지길
길어지진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월 200만 원만 벌리면 어떻게 하나요? 레벨업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해보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의 실패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레벨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누차 얘기했다. 로또를 원한다면 이 책을 쓰레기통에 넣고 복권방에 가라. 당장 로또로 탁 당첨되기를 원한다면 이 책을 굳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시행착오와 실패보다 실수를, 뭐 경험이잖아요. 실수를 하는 경험을 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의식 성장을 하고 레벨 업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한 방에 어떻게 될 거, 한 방에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한 방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복권을 당장 사라. 이 책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는 전업에 진짜 많이 뿌려놔서 어쩌다가 될 수도 있는 경우, 그거는 진짜 몇만 분의 일의 확률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랬는데 고층에서 있잖아요. 롯데타워에서 요새 동전 있나요? 500원짜리 동전? 모르겠네. 동전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인물이 그려져 있는 거야. 500자 이렇게 써 있는 게 있잖아요. 꼭대기에서 탁 진짜 1000개를 탁 쏟았을 때 똑같은 방향으로 다 떨어지는 거. 확률이 엄청 희박하잖아요. 그런 정도라고 하거든요. 복권이. 근데 그거에 도전을 할지, 내가 그냥 그거는 의식 성장하는 일은 또 아니에요. 전에 뿌려놓는 거 받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뭐 간혹 뭐 이렇게 주변에 누가 됐다 이런 얘기는 듣긴 하는데, 그래서 제 동생도 500만 원 됐다 그랬잖아요. 20대 때니까 지금 몇 년 전이야? 벌써 20대 때면. 한 40년, 30 몇 년 전에. 그죠? 35년 전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복이 있나 봐요, 걔도. 제 동생이. 그 탄 걸 보면 희한하네, 그쵸? 근데 또 엄마한테 빚을 갚는다고 엄마한테 다 주고. 됐는데, 그때는 이제 그 군인이어가지고 쓸 돈을 어디 마음대로 뭐 쓸 일이 없었죠. 그래놓으니까 엄마한테 그대로 다 줬던 거로 알고 있어요. 예.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어쨌든 내가 의식 성장, 레벨을 업을 시키는 의식 성장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예. 또 볼게요. 외곽에 살아야 하나요? 나는 비즈니스 경험을 위해 6개월만이라도 외곽에서 일을 하며 레벨업 해보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외곽 단지 근처에 살면서 자주 오가다 보면 쓰레기 수거 대행 외에도 다른 사업 아이템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6개월 정도라도 한번 외곽에 살아보는 것도 추천을 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들이 이제 떠오르고, 또 볼게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역행자를 출판하고 4개월이 지났을 때쯤 양평집에 갔는데 누군가 전단을 붙여놨다. 보통 양평 전원주택에 전단을 붙이는 경우는 드물다. 대체 뭔 정신 나간 놈이 수지타산 안 맞게 시골에 이런 걸 붙였어? 라고 투덜대며 떼어놨다. 그런데 보자 입이 딱 벌어졌다. 전단에 분리수거 대행이라고 쓰여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주에만 두 개의 또 다른 업체가 전단을 붙였다. 그렇다. 이 책을 본 몇몇 사람들이 분리수거 대행을 실제로 실행한 것이다. 뭔가 오묘한 감정을 느꼈다. 이들의 레벨은 낮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성공할 거라 기대하진 않는다. 그러나 책을 보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서 빠르게 레벨업을 할 것이고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앞서 말한 네 가지 아이템 말고도 세상에는 무한한 기회가 열려 있다. 세상에는 뭐예요? 무한한 기회가 열려 있다. 이 아이템들은 최근에 내가 이사를 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점들 중 일부를 사업 아이템으로 생각해 본 것뿐이다. 늘 이렇게 기회를 찾는 습관을 붙이면 반드시 좋은 아이템 몇 개는 잡아내게 된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열어두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든 사업 아이템을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질문해보도록 하자. 아마 당신은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은 정체성 만들기 부분에서 다뤘으면 다시 어, 다뤘으니 다시 들춰봐라.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나는 안 나와요.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무한한 기회가 있다라는 걸 믿고 그냥 있으면, 그리고 기회가 항상 있을 것이다. 혹시나 나에게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순간순간 어떤 기회를 포착을 해서 잡아내면 되거든요. 잡아내면 된다는 거죠. 그게 기회구나. 창의적인 어떤 생각들이 떠오를 텐데 아예 기회가 없어.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회가 와도 못 알아본다라는 거죠. 못 알아본다라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네, 기회는 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늘 기회는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 한 이틀, 3일? 그렇죠? 역행자로 인생 역행한 사람들도 재밌어요. 그렇죠? 뭐 친한 동생이 10,000원을 보냈다. 저기 100만 원을 보냈는데 어쨌다. 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다 읽을게요. 한 3일, 3일? 이틀, 3일 정도 되려나? 돼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한번 볼게요, 또. 끝까지 읽어볼게요. 이제까지 말한 것은 예시다. 어떻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업 아이템을 잡아내는지, 또 그렇게 아이템을 떠올렸을 때 어떤 식으로 사업화할지를 대략 제시했을 뿐이다. 또 앞의 예시들은 건강한 몸 하나만 갖고 사업을 꾸리는 방법만 다룬 것이다. 당신이 만약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갖고 있거나 프로그래밍 또는 제조 능력 등을 갖고 있다면 이야기는 훨씬 쉬워진다. 내 경우에도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특히 세 가지 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이별 상담, 온라인 마케팅, 전자책 출판이다. 이별 상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각각 전문성과 콘텐츠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이제까지 말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확장한 케이스다. 초반에 고생을 좀 하더라도 당신의 아이템이 정말 사람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면 시장은 반드시 금세 화답할 것이다. 그리고 언제 어떤 단계에 있더라도 역행자 7단계 모델을 숙지하고 레벨업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지만 레벨이 원인이고 부가 결과다. 레벨이 원인이요. 레벨은 의식 수준이 원인이에요. 내 의식 수준, 두려움에서 불안 초조로 무엇을 할 것이며, 그렇죠? 용기를 내야지만 그게 부는 결과라는 거죠. 부는 결과인데 나의 어떤 한계, 나의 한계가 있거든요. 나의 한계는 보지 않고 외부에서 자꾸 찾으면 답이 하나도 없죠, 뭐. 근데 답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내면에서 찾고 인정하고 놓아버리는 걸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거는 우리의 삶은 맞아요. 네, 맞아요. 놓아버리고 느끼고 놓아버리고 제일 쉬운 건데 제가 보니까 이제는 이해하고 다 돌아가는데 놓기 싫어서 안 하는 것뿐이라는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몰라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죠. 알고는 있지만 이해는 가지만 안 하고 있을 뿐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레벨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선 아이템으로도 아직 감이 안 잡히는가 독자들을 위해 이번 확장판에서만 특별히 다른 예와 내가 사업을 성공시킨 과정을 공유하겠다. 여기서 사업을 확장시킨 그런 예들을 공유해서 실질적인 것들을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책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른 책은 이렇게 큰 틀만 얘기를 해주는데 디테일한 부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재밌고 369페이지 369입니다. 네, 네 중간에 또 나가면서 한 2번 정도나 한 번에 내일 쫙 읽어버릴게요. 그러면. 그리고 모레부터는 기브 앤 테이크. 네, 오늘 딱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기브 앤 테이크. 네.
네, 이것도 있고요. 내일 또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내일 6시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날은 부산에서 수업이 있고요. 토요일은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요. 어, 그리고 9월 6일, 7일 날 깨달음 시크릿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